You look at what's happening last night in Sweden. Sweden.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북유럽 연구소의 북극여우입니다. 지난밤 스웨덴에 무슨 일이 있었나? 26주차 소식입니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저는 밖에 나가 놀았습니다.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면 여름엔 미드소마가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북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미드소마, 하지절이었습니다. 보통 미드소마 날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놀다가 먹다가 춤을 추다가 합니다. 이번 미드소마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는 당부가 뉴스에 나왔지만 그래도 1년 중에서 제일 신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식. 스웨덴 사람들이 특별한 날 먹는 음식입니다. 옆 나라인 노르웨이와 덴마크도 비슷한 전통을 따르고 있으니 참고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1월부터 6월 말까지 미드소마를 포함한 상반기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좋아하는 이야기 주제가 바로 음식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특별한 날 먹는 음식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는 절기마다 먹는 음식을 빼놓지 않고 차려주셨습니다. 생일에는 미역국을 먹고 설에는 떡국, 복날에는 삼계탕, 동지에는 팥죽을 먹었고요. 정월 대보름에는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럼을 깨물었습니다. 오곡밥하고 나물 때문에 저는 설보다 정월 대보름을 더 좋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은 간의 수공업장으로 변해서 온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서 만두를 빚고 녹두를 갈아서 녹두전을 부치고 또 그 밖에 갖가지 전을 부칩니다. 스웨덴에도 특별한 음식을 먹는 날이 있는데요. 그 절기가 되면 친구 또는 가족끼리 모여서 그 요리를 하면서 파티를 즐깁니다. 대부분 수백 년씩 이어온 전통이기도 하고 또 일찌감치 독립해서 혼자 사는 친구들도 마치 선약을 해놓은 것처럼 그날에는 절기 음식을 만들어서 전통을 꼬박꼬박 지켜가고 있답니다. 혹시 스웨덴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스웨덴의 절기 음식 달력을 참고해서 꼭 찾아 드셔보세요. 2월과 3월 사이, 페트스다겐, 뚱뚱한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이 있습니다. 뚱뚱한 화요일은 참회의 월요일과 제의 수요일 사이의 화요일로 매년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게 기독교 절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이날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고난당했던 걸 기억하는 사순절 금식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월 25일 화요일이네요. 이름에서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뚱뚱한 화요일에는 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날 스웨덴 사람들은 셈라라고 불리는 빵을 먹는데요. 금식을 앞두고 달달하고 기름기 많은 빵으로 마음을 달랜다고 할까요? 물론 그렇다고 그 다음에 진짜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라마단 저녁에 폭식하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셈라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에 크림으로 속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모닝롤처럼 생긴 빵의 윗부분을 잘라내고 아몬드 페이스트와 휘프크림으로 속을 채우고요. 그리고 뚜껑을 다시 덮습니다. 위에는 흰 눈이 내린 것처럼 슈가 파우더를 뿌리는데요. 때때로 셈라를 담은 접시에 따뜻한 우유를 부어서 우유에 적셔 먹기도 합니다. 스웨덴뿐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발티크해를 넘어서 에스토니아에도 비슷한 음식이 있다고 해요. 나라별로 월요일에 먹는 곳도 있고 또 크림 대신 잼을 넣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셈라는 아주 평범한 빵인데도 어둡고 추운 겨울 아주 고소한 크림이 가득 담긴 셈라가 어찌나 맛이 있던지 진한 커피하고 먹으면 정말 금상첨화랍니다. 이 무렵 빵집마다 정말 셈라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가득 쌓아놓고 파는데요. 하루에 7개 먹은 친구도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셈라가 무척 먹고 싶었는데 이케아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반갑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케아에 가시면 핫도그 대신 셈라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3월 25일은 보펠다겐, 와플데이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날은 무엇을 먹는 날일까요? 와플이죠. 네, 와플데이에 와플 먹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지만 이날이 처음부터 와플을 먹는 날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기원이 재미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본래 3월 25일은 수태고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이 수태고지의 날은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잉태를 알린 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를 갖게 된 수태를 고지, 알려준 날이지요. 자연히 아기 예수가 탄생한 크리스마스보다 9개월 앞선 날이 되는데요. 북유럽은 교회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 삶의 루터교회 전통이 배어있기 때문에 기독교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수태고지의 날에 왜 뜬금없이 와플을 먹을까요? 수태고지의 날을 스웨덴어로 부르면 보르푸르다겐. 보르가 아워, 우리의, 그리고 프루가 여인이고요. 다겐이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여인의 날, 성모의 날,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단어를 붙여서 빨리 읽다 보면요. 볼풀다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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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플데이, 이렇게 와플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플의 날처럼 들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와플의 날이 아닌 줄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날인 줄 꿈에도 몰랐고 그냥 저는 듣고 싶은 대로 와플데이라고 처음부터 들었지요. 이병통지의 날, 해고통지의 날은 들어봤어도 수태고지의 날이라니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수태고지의 날보다 와플의 날이 저한테는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세상에는 저처럼 단순한 사람이 더 많은지라 성경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보르프르다겐은 보펠다겐, 와플의 날이 되었습니다. 4월 30일, 발보리입니다. 아마 발보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여러분 모두 4월 30일에 스웨덴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실지도 몰라요. 발보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술을 진탕 마십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1년 중에 하루 공식적으로 막 사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날은 평소 규칙을 잘 지키고 수줍음 많고 예의 바르던 스웨덴 사람들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하이드 씨처럼 모습을 싹 바꿉니다. 정말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가 지내던 웁살라에서는 1년 중에 가장 시끌벅적한 날이 바로 발보리였는데요. 발보리라는 건 어떤 성녀의 이름이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종교적인 의미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봄이 왔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지요. 1년의 절반을 어둠 속에서 보냈는데 이제 봄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봄이 오는 날을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처음 웁살라에 왔을 때부터 발보리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네 고양이 이름이 발보리이기도 했고요. 또 친구들은 1년 내내 발보리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냈어요. 발보리 일주일 전부터 술 뭐뭐 사놨어? 그날 강가에 몇 시에 갈 거야? 바베큐 어디서 할지 정했어? 아침은 샴페인하고 딸기로 시작하는 거 잊지 마. 등등등. 들뜨기로 하면 사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보다 발보리가 더 신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 발보리를 위한 절대 가이드라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정독을 해봤습니다. 가이드에는 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일정표에 따르면 친구들하고 7시에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친구들을 만나서 뜨는 해를 맞으며 봄에 처음 열리는 열매, 딸기를 안주 삼아서 샴페인을 한잔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시간대별로 주종을 달리한 술의 시간표가 있는데요. 그 시간표대로 술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낮에는 웁살라를 가로지르는 피리스 강가에서 학부별로 제작한 뗏목 경기를 관람하고요. 그다음 캐롤리나 라다비바 도서관 언덕에서 총장님이 봄이 왔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 함께 모자를 흔드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 곳곳의 공원에서 잔디밭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피크닉도 하고 모닥불을 피우고 하루 종일 먹고 놀고 노래하고 그렇게 바쁩니다. 발보리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발보리로 유명한 두 도시가 있거든요. 스웨덴의 대학 도시인 웁살라와 룬드. 인구 20만 도시의 웁살라에는 발보리날 도시 인구의 2배가 넘는 수의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발보리의 후의 흔적을 보면 스웨덴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은 노동절인 5월 1일이라서 공휴일이라 전날 밤 늦게까지 놀아도 별 부담은 없습니다.
저 역시 웁살라에 있는 동안은 발보리를 기다렸지만 한국에 굳이 발보리를 들여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매일매일 발보리처럼 살 수 있는 나라니까요. 6월 19일에서 25일 사이의 금요일, 미드소마르 하지 축제입니다. 하지 축제가 있는 미드소마르 주간을 기점으로 방학과 휴가가 시작됩니다. 미드소마르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고 또 스웨덴의 문학 작품에도 미드소마르의 풍경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식적으로 스웨덴의 학기와 회기는 9월에 시작하다 보니 6월 말 하지 축제와 함께 1년을 마감하는 셈입니다. 하지 축제에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모여서 피크닉을 합니다. 드레스 코드도 있습니다. 들꽃으로 만든 화관을 하는 거예요. 절인 청어, 딜과 크림을 넣어서 만든 감자 샐러드, 크림과 엔초비를 넣은 감자 그라탕, 크림을 얹은 딸기 등을 쭉 늘어놓고 배불리 먹습니다. 옆에서는 바베큐를 굽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의 반복입니다. 이날은 해가 길어서 밤새도록 놀아도 해가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축제 같은 날입니다. 하지 축제에는 주제가가 있습니다. 작은 개구리, 스모그로돌나라는 명곡인데요. 개구리를 포함한 양서류 연맹의 공분을 살 만한 가사입니다. 가사가 스모그로돌나 뭐 이런 노래인데 작은 개구리 우습기도 하지. 귀가 없어 꼬리도 없네. 꽥꽥꽥 뭐 이런 노래입니다. 더 재밌는 건 춤인데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아까 말씀드린 꽃으로 장식한 화관을 쓰고요. 그 다음 그 꽃으로 장식한 높다란 나무 기둥을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하듯이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돌고 또 두 손으로 귀와 꼬리를 만들면서 깡총깡총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정말 이날 스웨덴에 가시면 공원이나 잔디밭에서 정말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풍경이에요. 여러분이 끼어들어서 같이 하신다고 해도 아마 환영할 겁니다. 벨기아의 하지에는 아무리 먹고 놀아도 해가 지지 않아서 시원한 맥주와 스납스라고 불리는 감자로 만든 독주거든요. 이게 필수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술을 마시기 전에 갑자기 노래를 하는 관습이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헬란 고르라는 노래인데 우리말로 하면 원샷 정도? 갑자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같이 웃으면서 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웨덴의 상반기 절기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뭐가 가장 끌리시나요? 전 진한 커피에 고소한 생크림이 듬뿍 든 샘라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려나 봅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맞으세요. 참! 이번 주부터는 마지막에 함께 들었으면 싶은 노래를 추천 영상으로 골라서 띄워드리겠습니다. DJ 북극여우의 선곡도 기대해주세요. 헤이도! 더 많은 뉴스는 북유럽연구소 브런치를 찾으시거나 북유럽연구소 페이스북을 참조하세요.